휴먼 라이프 배럴 맞죠? HLB. 오늘 35,500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시초가가 43,000원으로 시작했네요. 어이, 그러면은 장대 음봉이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갭을 여기까지 띄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제가 어제도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얘는 돌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얘 돌파하면은 4만 원대 위쪽으로는 올라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냥 갭 상승을 하고 시작했네요. 제가 오늘 장중에 HLB를 안 봤어가지고. 야, 근데 다 밀려 내려왔네. 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1차 저항 포인트 잡아놓은 36,000원 밑으로 지금 내려온 거네요. 그죠? 여기 위쪽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요렇게 봅시다. 36,000원 선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일단은 횡보하는 요 그림으로 요렇게 보죠 뭐. 요렇게 보면 되지 뭐. 요 두 번째 실패하고 나서 이제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빠져서 요렇게. 사실 이때 생각해보면은 지하실이었잖아요. 지하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뭐. 사실 뭐 25,000원 구간이 이제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했던 구간이었는데, 지금 가격도 뭐 사실 다 내려온 구간이긴 하다. 그죠? 맞잖아요. 다 내려왔다가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실패한 최종 구간이었잖아요. 여기까지 다 빠져 내려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딱 이렇게 저점 딱 두 군데 찍은 거니까 쌍바닥 찍고 이렇게 이제 우상향 이렇게 사실 보여줬던 최초 시작 구간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36,000원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36,000원 선 전후 구간에서 횡보하면 되는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뭐 사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계속 팔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팔고 있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은 분명한데,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갭을 띄우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4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매매 동향을 살펴보려면 오후 3시 40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도 팔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좀 아쉬울 뿐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합니다. 오늘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뭐 또 엄청나게 빠지죠. 아니, 무슨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면 다음날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이니까 지금 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진짜 이렇게 크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사실 그렇게 썩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적이 사실 없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도 이런 시장 상황을 사실상 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많은 당황들을 최근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지수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올랐던 게 언제 있었냐고요. 이렇게 올랐던 게 3천에서 9천까지 올랐던 역사가 없잖아요, 일단. 그죠? 물론 이제 1998년도에 코스피가 이제 277 뭐 이런 선에서, 물론 이제 2000, 3000 이렇게 올라갔다 치면은 이제 뭐 곱하기 10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기간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사실.
10년이 넘게. 근데 지금 2, 3천 선에서 9천까지 올라가는데 1년 걸렸잖아요. 1년. 1년도 안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의 어떤 체감 상황이 야, 진짜 어찌 보면 그냥 뭐 멘탈 붕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상 시청은 늘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응원과 사랑의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전달 드리고 있는데, 야,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했죠. 이거는 이제 바이오 섹터에게는 사실상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오 섹터에게는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예를 들어 뭐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가뜩이나 대출 규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니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물론 이제 뭐 0.25%니까 뭐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인상이 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니까요.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고금리 시대로 정말 급속도로 갔잖아요. 그때 이제 바이오 섹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기를 맞이해서 그나마 이제 좀 좋아지나 싶더니 다시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최근에 이제 B2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또 억제하기 위한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또 얘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게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거든요. 3년 6개월 만에. 계속 인하해 오다가 쭉 그냥 2.5로 동결을 해 오다가 인상한 겁니다. 결국 인상하는 이유는 물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물가. 이 소식이 있었고. 근데 반대로 미국은 금리 인하를 지금 트럼프가 계속 요구하고 있죠, 요구를. 그쵸? 동결보다도 인하를 선호한다. 뭐 사실상 압박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틀 동안 발표가 됐는데, 보여드리기 전에 뭐 화면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모르는 사람한테 뭐 대응 자료를 준다, 뭐 대응 방안을 준다, 뭐 그런 거 문자 보내지 마시고 개인정보 노출하는 거 안 찝찝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항상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설문조사까지 또 진행을 해봤어요. 장중에. 뭐 지금 현재 시간으로 뭐 48분 정도 투표하셨는데 올려드리는 자료 도움이 좀 되세요? 이렇게 했는데 97% 그렇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네요. 도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네. 한 분도 도움이 안 되면은 진짜 공유를 그냥 안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그냥 제가 다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끔. 그냥 저도 퍼오는 게 편한데 퍼와서 그냥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편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정말 세심하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CPI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역시나 이제 제조업 쪽은 강세를 보였으나, 나머지는 다 예상치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 쪽보다는 동결이나 이제 인하 쪽 기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실 조합이거든요. 자, 그런데 밤에 이제 또 발표가 된 게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11시쯤에 또 발표가 됐는데, 야, 이게 또 기름이 또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제 밤에 이제 11시쯤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렸죠. EIA 주간 원유 재고 결과 또 지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또 됐더라고요. 원유 재고. 재고가 감소했으니까, 유가에는 이제 우호적이겠죠. 그리고 가솔린 재고가 또 크게 감소했더라고요. 수요가 견조하구나. 가솔린 생산은 또 소폭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는 뭐 사실상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또 기름값에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또 그렇게 뭐 상승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또 세부적으로 보면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또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또 이슈들 조그만한 노이즈가 또 과한 반응으로 또 이어지면서 오늘 또 우리 증시가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과하게 좀 또 두드러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또 다 팔고 있네. 또 다 팔고 있어.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가 싶더니 또 이렇습니다. 금, 토, 일 또 3일 연휴잖아요. 또 우리나라. 그죠? HLB 뭐 소식이 있나요? 뭐 공시 올라온 거는 따로 없어 보이고 어제 뭐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대차거래 이거는 뭐 안 봐도 되고 전환가액 조정. 아, 그냥 머리 아프니까 넘어갑시다. 지금 뭐 FD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뭐 불발 이거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뭐가 새로 올라왔나? DJ BIC 코리아 지수 편입 이런 것도 있네요. 참 뭐가 많아요. 그죠? 글로벌 ESG 경쟁력 인정. 보죠 뭐 무슨 내용인지.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지수.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코리아. 여기에 이제 편입됐다고 16일 밝혔다. 근데 이거 뭐 지수 편입됐다고 뭐 이게 뭐 엄청난 호재입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야기인가 싶네요.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기업 지속 가능성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지수로서 국내 유동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 중에 경제, 환경, 사회 부문 상위 30% 기업이 편입 대상이다. 가족 친화제도 운영과 이사회 중에 책임 경영 체계 구축, ESG 경영 활동 강화, 지수 편입 긍정적 작용 뭐 그렇다라고 하네요. FDA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굳이 엄청 이거를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그건 아니에요. 이게 뭔데 이게? 이게 FDA랑 뭔 관련이 있어요 이게? 전혀 관련 없잖아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원료시설 VAID 과제 재신청 관리. 어찌됐건 지금 원료의약품 제조소가 자발적인 시정 권고로 종결됐고
허가 대응의 초점이 재신청 이후 제조소 관리로 옮겨갔다. CRL 직접적 사유는 해소됐다. 재제출 뒤 발생한 일반 실사 최종 승인 조건에 반영됐다. 제조소 실사는 방문 당일부터 공유됐다. 뭐 확인을 하고 있나 봐요, 또 추가적으로. CRL 현지 시간 9일 발급, 14일 해당 실사를 종결했고 사유 해소 판단.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상한가 간 거죠. FDA에 또 뭔가를 확인하고 있대요. 재신청 자료의 범위 그리고 제출 시점. 근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어제 그렇게 확인했는데. 허가 신청 다시 냈고 항소제약 DS 제조소는 4월 새 일반 실사를 받았다. 실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이달 9일 승인 판단에 반영했다. 이번 실사는 재제출한 지 석 달 뒤에 시작됐고 7월 9일까지 종결되지 않았다. 뭐야? 항소제약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일반 복제약, 현행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일반 실사라고 설명했다. 리보세라님을 실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항소제약이 알렸다. 지적도 제조소의 현지 상태에 반영했다. 시설 재실사 가능성, 뭐 CGMP 준수 확인 조건도 담았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얘라니까요. 폼 483 이거 지금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더 볼 게 없어요. 네, 결국은 그러면은 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맞네. 남은 관문은 결국 이거라니까요. 완제 공장 폼 483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이제 해결이 되고 또 미팅 가지고 클래스 A로 가는 게 사실상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되면은 올해 승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클래스 B로 가면 그냥 또 작년처럼 그냥 내년을 봐야 돼요. 내년 2027년을 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따로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보안 사유가 해소됐다 뭐 계속 지금 이렇게 또 막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데 남았다니까. 지금 막 올라온 건데요. 3시 7분, 지금 3시 19분인데 걸림돌 하나 치운 가남시장 남은 시험 때는 완전 실사 결과는 변수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남았다니까요. 불확실성을 아직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완제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후속 실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허가 이후에도 어차피 이 시장 경쟁에서 또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얼만큼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마켓 쉐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얼만큼 처방을 할 거냐.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의 이 병용 치료 요법을 어느 정도 처방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걸로 이어진다니까요.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지. FDA 이제 승인 받는 거는 어찌 보면 대서사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이게 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짚었네요. 여기 기사에. 그죠? 아직까지 불확실성 완전히 못 씻었고 제조시설에 대한 거. 그 허가 이후에도 이 시장 경쟁 여기서 또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SK 바이오팜은 이 뇌전증 치료제 이 엑스코프리가 실제로 이 북미 시장 특히 미국에서 지금 계속 흑자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율을 키워서 장악을 해 나갈 필요가 또 있어요. 이게 최대 숙제입니다. 최대 숙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돼요. 자, 뭐 결국은 뭐 다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거의 뭐 어제 종가까지 내려오네. 지금 구간에서도 분명히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5,000원 이제 이탈 나오면 사실 2만원까지 열려 있는 부분이니까, 요 구간대 지지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23년도 그 주가로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여전히 천천히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급할 거 없어요. 어찌 보면은 FDA에 정확하게 이제 재심사 요청했다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해도 사실 저는 늦지 않다고도 생각을 해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네, 뭐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 3일 연휴인데요. 연휴 동안에는 좀 잘 쉬시기 바라겠고, 우리만 내일 쉬지 뭐 일본 증시나 뭐 중국 쪽, 미국 다 정규장 운영하니까 또 실시간으로 필요한 내용들과 자료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연휴에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